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동입니다 진짜. 이게 대구에서. 대구에서? 네? 아이고 대구 짱이야. 네, 우리 저기도 오셨네. 진짜 잘해주세요. 여기 우리 박선경 교수님은 이제 작가로 86학번 승현이 그 지금 한창 잘 나가는 그 책 소설의 소설가십니다. 예, 오늘 저 지방에 일이 있으신데 얼굴 보고 가겠다고 일찍 나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의리 대구 화이팅! 오케이. 다시 한번. 화이팅! 예,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거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안한데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이진규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예, 제 버스 짝입니다. 아, 셋, 파이팅. 네, 멋있어요. 됐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박성경 빨리 됐습니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멋있다. 좋았어. 자동차. 네, 저도 한번 찍겠습니다. 예 오세요. 자, 보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예,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둘 셋 네, 자, 좀만 여기 우선 찍고, 여기 찍고. 가까이 붙어주세요. 우선 현재 상태. 자, 여기 상자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보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또 나가시고 다음 분도 화이팅!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좋다. 감사합니다. 됐고. 예, 다음 분. 자 이거 추천해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네, 됐습니다. 자 비키고 또 다음 분 들어가세요. 좀만 뒤로 와야 되겠다. 하나 둘 화이팅. 네,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기 보시고 하나 둘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네, 됐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민경호 화이팅!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셋 화이팅! 좋아, 좋아, 좋아. 화이팅! 하나 둘 셋 민경우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됐습니다. 네, 화이팅. 좋습니다. 화이팅! 송도 화이팅! 네, 됐습니다. 민경욱. 화이팅! 됐습니다. 하나 둘. 화이팅!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하나 둘. 네, 좋습니다. 한지순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화이팅! 됐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화이팅!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잘 찍어야 돼. 잠깐만. 자, 갑니다. 아, 약간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예, 좋아요. 예. 자, 하나 둘 갑니다. 하나 둘. 됐습니다. 2023년 12월 23일. 저희가 났어요? 자, 감사합니다. 네, 사인은 여기까지. 아, 예, 하나만 더 오고요. 예.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직 행사 시작 1시간 전인데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북 콘서트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록에 설명하셔야 됩니다. 여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이거는 반드시 되게 되겠죠? 그러려면 본인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죠? 오늘 나온 분들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나오신 분들이 정말 일당 100의 각오로 주변 확 언제부터 하는가? 바로 오늘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큰 세력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경훈을 위해서 우리 민경훈 연호를 5번 하겠습니다. 5번. 자. 예, 마이크 잡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 황교안 전 총리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비께서는 십자가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호 강사 김병준 교수님도 오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나 걱정 많이 하시는 여러분 잘 외워두세요. 이순희라고, 이순희 우리 엄마예요. 이순희 여사님, 우리 이순희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입니다. 아유, 마음 졸이어서. Oppose election fraud and to defend democracy might be more difficult, but we cannot stop now. The memorial for Operation Chromite is in the district I represent, Yeonsugu-ul, Incheon. I don't think this is a coincidence. The seeds of freedom planted by General MacArthur 70 years ago in Incheon grew in my father's heart and mind, and that made me fight for freedom. The son of a humble American soldier's houseboy now shouts, let's go together in this fight to preserve freedom and democracy. I am the son of 예,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박지원 변호사와 민경훈 의원을 이 앞으로 모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과거 미국의 이 일본의 위협과 또 공산당의 위협을 경고했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이크를 박지원 변호사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환입니다.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그 직원이 와 있다고 해서 이 공직선거법 이거 위반 사건을 이제 대응을 여러 가지 하면서 조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선거관리위원회법 14조 2에 보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 경고 등 이렇게 해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직무 수행 중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중지 경고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 위례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제가 이재명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7개의 재판에 걸려 있지만 하나의 재판이 거기 걸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주장한 바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잘못을 저지르고 범법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 선관위 직원이 그곳에 나와 있었거든요. 분명히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나와서 하지 마세요. 이게 선거법에 어긋나니까 계속하면은 당신이 기소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사가 나중에 뭐 고발을 했다고 하고 다음에 그 기소까지 된 사실에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분들은 우리한테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고발을 해버리네. 이게 선관위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가를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사실이고, 선거법이 사실 말이 안 되죠. 아까 도둑이 경찰을 감시하는 형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뭐 확산기를 사용해서 누구를 지지하는 이런 건 허용이 안 되면서 선관위 직원들이 연루되어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반드시 지금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 조금 전에 하우스보이, 선 오브 하우스보이 이러면서 이제 10회 연설을 하셨는데, 사실 트럼프를 만날 예정이셨는데 패스트트랙 재판 때문에 빨리 오셨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의원님, 뭐 여러 가지 의원님을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뵀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의원님은 정말 뭐 영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의원님 얼굴 떠올리면은 KBS 뉴스 앵커 아닙니까? 우리 한국말도 대한민국 제일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이른바 솔직히 흑수저인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한국말의 대표, 그리고 영어에서도 이렇게 유창하게 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실력을 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 발음, 뭐 듣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시험입니다. 옛날에는 토플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근데 토플은 뭐 외국에 유학 가는 사람이니까 저는 뭐 볼 수 있는 이게 막 떨어진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플 시험을 보고 우리 토익이라는 걸 알 수도 없었는데, KBS에 들어갔더니 토익 시험을 보면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토익 점수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토익 점수가 990점 만점에 990점입니다. 만점을 받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만점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온 결과고요. 제가 뭐 전국 영어 웅변대회 나가서 전국 1, 2, 3등, 다음에 영어 연극을 8개, 다음에 대학원을 영어로 하는 곳, 다음에 군대 생활도 가투사. 그래서 영어랑, 다음에 연수도 1년 미국 다녀왔고, 다음에 미국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 그래서 영어랑 관심 이렇게 많은, 다음에 영자신문사 부편집장, 다음에 영문학 부전공, 이런 걸 해서 영어와 많은 그 연관을 갖긴 했었는데, 처음 시작은 뭐냐면 여기에도 나왔지만, 아버님께서 그 어렸을 때 미군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하우스보이셨습니다. 큰 좋은 직업은 아니죠. 근데 그때 배우셨던, 어깨너머로 배우셨던 영어 때문에 아버님께서 영어를 할 줄 아셨어요. 옛날에 우리 절전한다고 해서 텔레비전이 안 나왔을 때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게 2번 AFKN이었습니다. AFKN. 근데 AFKN에서 드라마를 하는데, 그걸 보고 아버지께서 막 웃고 화도 내고 막 그러셔요. 그걸 보고, 야, 이 다른 영어를 배우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다른 문화를 또 접하는 거구나 라는 문화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같이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영어를 처음부터 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영어를 그냥 뭐 영어 이렇게 공부하는 거 말고 제잘제잘 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좋아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이에요. What's your name? 근데 물어봤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물어봐. 그러면 성함이 뭐세요? 다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이런 표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What's your name? 가만있어 봐. 조금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 What's your name again? Name again? 이거는 촌스러운 거고 그때 What did you say was your name again? 아까 성함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사람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게 아마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잘하게 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연예인 보면서 배울 게 정말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사실 대학원 다니면서 조국이 많은 걸 들어봤는데 유시보 클립 그 유학을 갔었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좀 해외학부가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었지만 저는 민현님 10회 연설하는 거 와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유엔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민현님 뭐 질의하려고도 살펴본 적도 있었지만 그 위원님이 옛날에는 KBS 사장이 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 위원님이 이제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장관을 또 꿈꿀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KBS 사장 그리고 방통위원장, 대통령 이 모두 위원님 커리어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위원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보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오랫동안 했던 게 방송 일이니까 KBS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죠. 그리고 KBS의 직원으로서 당신 뭐 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KBS 사장 되고 싶다. 근데 그 얘기 할 때마다 선배들이 이상한 취급을 했어요. 네가 뭔데 막 사장을 해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 다 외부에서 사장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하기에 MBC가 사무원들이 사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KBS에서도 반드시 저런 날이 온다. 그래서 그걸 앞을 내다보고 아니 기자가 당신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나 정치할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로 그런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서 KBS 사장한다는데 사람들 특히 선배들이 뭐 이런 놈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KBS에서 사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박민 사장은 우리 82학번 동기예요. 같은 KBS 출신 아니지만 그 같이 기자 생활을 했던 동갑내기라고요. 이래서 내가 볼 때는 KBS 사장을 하면 그 KBS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선관위 뭐 사무총장 같은 거예요. 선관위에 들어가가지고 선관위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걸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위원님이 커리어상으로 보면 이제 솔직히 장관급에 이제 거론될 이제 웬만한데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갖고 그런 제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사실? 네. 뭐 있는 데 그걸 숨겼으면 좋겠는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인사 시스템이 뭐 윤 대통령을 제가 비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곳곳에서 되게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데 특히 민경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나 성관이나 이런 쪽에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적재적소에 정말 맞는 사람을 안 쓰시는지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의원님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 4.15 총선을 이거 경험하면서 이제 변호사 징계 처분도 당해보고 이제 서울경찰청에 수사도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사실 뭐 별거 아니지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히 이겨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게 사실 뭐 제가 변호사로서도 소송을 당하거나 뭐 형사사건 한 건을 담당해도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위원님은 10건이 넘는 사건을 수사 대상이 되시죠.
문재인 정권이 윤경호 의원님 입을 무조건 막기 위해서 뭐 하면은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해버리고 이렇게 재판도 지금 뭐 7건도 받으시는데 지금 한 3-4건은 지금 무혐의가 났고 또 3건은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 지금 계속 이제 진행 중인데 저는 좀 사실 솔직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형사 판결을 한 건만 받아도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 여러 수사를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는데도 그 신경이 솔직히 어떠신지 그러면서 또 어떤 변화를 스스로 겪었는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영재 사장님, 이영재 사장님 좀 물 좀 갖다 주실래요? 목이 여기 둘.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10개가 넘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10건이 넘는 또 검찰에서 불러서 가서 조사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고소인의 입장에서 조사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재판은 7개를 받고 있습니다. 7개 중에서 3개는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4개, 정확하게 5개, 패스트트랙까지 5개 남았으니까 재판을 9개 받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그냥 살면서 재판을 그렇게 좀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면 뭐 또 받나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제 인생에서 23년 동안 기자,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죄를 지을 일이 없었죠. 지난번에 제가 전과 기록을 떼야 됩니다. 국회의원 되려면 전과 기록을 이렇게 떼는데 지난번에 2016년에 여기 연수경찰서에 전과 기록 띄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그랬어요. 야, 혹시 내가 무슨 뭐 음주운전이라도 했든가 아니면 혹시 무슨 술 먹고 뭐 실수를 했다든가 뭐 아니면 예비군 훈련이라도 뭐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가슴이 콩닥 뛰었어요. 근데 쥐 하고 그냥 하얀 종이 백공단처럼 하얀 종이가 나와가지고 뭐 저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50몇 년을 잘 살아왔구나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떼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늦게 떼어줬어. 바로 떼어주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길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번에도 백공단같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 제 괴로움을 이 사람들이 주고 있지만 그게 저를 올가매지 못해요. 잘못된 고소와 고발로 제가 잘못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견디느냐? 여기에 제가 멘탈이 간다, 멘붕이 간다 그러면 저 끝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것을 잘못됐건 잘됐건 그 법정에 서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저 검찰이 얘기하는 거 벌벌 떨고 판사한테 또 군다면은 저는 거기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우리 감사합니다. 권호영 변호사님, 우리 여기 또 박지원 변호사님 같은 이런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조력을 해주시고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잘못된 고소고발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저 항상 밝은 얼굴로 이렇게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도 국회 보좌관 기소한 경험도 있는데 위원들이 한 건만 기소가 돼도 그냥 뭐 엄청 사기거든요. 근데 위원님을 보면서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3개월 정도 만에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와이프한테도 아까 와이프 와 있다가 지금 애들 때문에 밑에 내려가 있는데 그냥 6개월이면 끝날 거다라고 해서 이 판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거대한 악마들하고 싸우는 게임이 되는데 사실은 민경욱이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부정선거 투쟁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다. 너무 감사했는데 어머니 되시기에 너무 감사했는데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인천 상륙 작전 그리고 60일 만에 부정선거가 다시 생겼다.
3.15 이후에 4.15 부정선거가 이렇게 있었다는 게 역사적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대한민국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더욱 힘을 발휘해 주셔서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저와 아까 그 연설이 아마 자막이 좀 제가 한 자막이 아니라서 자동 자막이라서 자막을 잘 못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하우스보이 10대 때 하우스보이를 해서 그 영어를 하시고 제가 영어를 배우고, 근데 미군들이 여기 온 게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왔고 35,000명이 여기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어려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 합리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린 14살, 16살 요때 미군들을 만나서 봤고요. 그 가슴, 아버님의 가슴 속에 심겨진 자유의 시가 아버님의 가슴 속에서 자라서 저에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제가 여기에서 출마를 해서 여기에서 부정선거라는 게 나왔고 제2의 상륙작전을 여기서 펼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 앞장을 선 것은 이거는 보통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 앉아있는 카프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카프카가 만약에 제 지역구가 아니었다면 지금 외국 카르텔은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박주현 변호사랑 같이 여기 아파트에 있는 어떤 극장 같은 데를 빌려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했어요. 그 토론회를 할 때 앉아 있었던 그냥 일반 시민이 카프카예요. 카프카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뭐 민경을 찍었고 분위기를 봐서도 그랬고 개표하는 것도 봐도 그랬고 다 그게 민경욱이 이기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진 거 그게 정말 이상하다. 게다가 네 가셔야 되죠. 대구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구로 일어서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듣고 가시라고 책도 감사하고요. 카프카가 그때 앉아서 보고 이게 잘못됐다 생각을 했고 문제의식을 갖고 전주에서 서울까지 매주 운전을 해서 나와서 카프카라는 것도 만들고 다음에 이 붕괴를 하다가 자기가 있는 실력을 발휘해서 만든 것이 웨더 카르텔입니다. 웨더 카르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요 자리에서 만들어진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가운데로 좀 모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대우가 많이 갔으니까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국회 부의장실에 있을 때 한 분이 자료를 가져왔었는데 그때 안 열었던 캐비넷을 그 의원님 선거소송 준비하면서 열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필요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사실 좀 고발을 엄청나게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되게 갑갑했었던 게 뭐냐면 검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국힘이 왜 조용한데 우리가 무슨 수사를 하냐. 아니 의원들이 300명이 되는데 여야 불문하고 왜 그들은 이 엄청난 부정선거에 침묵을 하는 걸까요? 일단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프레임이 굉장히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프레임은 틀에 가두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프레임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투표 결과에 불복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프레임입니다. 아니 그럼 저 사람은 자기가 지면 뭐 부정선거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그거는 안 되지. 이런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져서 똑똑하면서도 졌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오세훈,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김진태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괜히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했다가 다음번 선거에 나왔을 때 아이고 선거만 하면은 선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그 잘못된 사람이라는 틀에 갇힌 것이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한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부정선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보다 약간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요즘 세대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요즘 선거가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막걸리 받아주고 고무신 사주에서 바꿔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부정선거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다. 우리들이 컴퓨터 손을 통해서 왔다 갔다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되니까 너는 부정선거 아니야, 너 설명 못 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818페이지짜리 설명이 다 있잖아요. 이 안에 다 설명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나 이게 한 번에 직관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랜선은 해커들의 놀이터고, 해커들의 그들이 하는 작업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맡겨놨다가 큰일 난다.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작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정치적인 어젠다를 빼앗겼다. 선수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가만히 놔두면 그거를 주장하는 민경욱, 박주현, 권오영 이런 사람들,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당내에서 이 권력을 준다. 이런 생각에 맞건 틀리건 그냥 밟아놓고 보는 그런 정치적 특성, 속성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곳에서 부정선거가 이제 우리 여기 허병기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 군데, 광주에 있는 세 군데만 빼고는 전부 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심했던 건 서울, 경기, 인천이고, 가장 없었던 곳은 광주나 대구 같은 곳이에요. 우리로 보면 PK, TK는 부정선거의 영향이 덜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선된 사람들 누구예요? 인천에다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배준영. 그러다가 윤상현 의원까지 무소속에서 이쪽으로 갔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PK, TK예요. PK, TK는 부정선거의 영향이 적었던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경욱은 여기서 열심히 안 해서 떨어졌고, 자기네들은 열심히 해서 붙었다.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금 투정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합력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좌파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카르텔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모든 대중들, 별로 생각이 없는 대중들은 부정선거는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이상한 얘기야 라고 프레임에 딱 가두는데, 거기에 성공한 이유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의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자기네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몇몇 인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에서 하고 좋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때 더 큰 책임과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우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패스트트랙 변호인인데, 거기 정치인들 민의원님 포함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민의원님이 미국 계실 때 살짝 견제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박수치고 좋아해야 될 일인데 왜 민경욱 의원님이 트럼프 정권과 뭔가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견제성 발언을 할까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조금 그러면 입장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그때 21대 총선에 의원님이 당선이 됐어요. 사전투표를 덜 해가지고 연수를 주는데, 근데 가령 이만희 위원님 친구시인데 정말 친한 그분이 예를 들면 동작이나 이런 데 출마를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막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겨우가 부정선거 이거 진짜 좀 살펴봐라 이러면서 민의원님처럼 막 근거를 제시하면 의원님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을 저를 겪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제 성격이 정의롭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만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로 떨어졌다 그러고, 다음에 이런 책뿐만이 아니고 뭐 이런 연설,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투쟁 이런 걸로 싸워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이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적이다. 이런 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자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을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저는. 맞는 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왜 저한테 질문하는지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보다 가볍게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한 소리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에 그냥 당선이 됐다면 우리나라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운동은 이렇게 퍼지지 못했다. 내가 없으니까. 나같이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고 정의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이렇게 앞장서지 않았으면 부정선거 싸움이 이렇게 세게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면 나는 이렇게 신경 안 쓸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저를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도 당선이 됐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신경 하나도 안 쓸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 얘기예요?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뭐 우리 죄는 계속 있는 거죠. 재속 받음이 없는 거죠. 그런 걸 if라는 걸 붙여서 가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와 싸우라는 소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머리도 있고, 다음에 진실한 용기도 있고, 이런 사람이 민경욱이니, 그리고 민경욱은 누가 봐도 당선될 사람인데 떨어진다면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람은, 민경욱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데시벨도 크지만 제가 한마디 하면 그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아까 참 훌륭한 말씀 김병태 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은, 말과 글의 재주가 있습니다. 제가 말과 글의 재주가 있어서 한글로도 웅변대회 나가서 상을 큰 걸 많이 타고, 영어 웅변대회 전국 1, 2, 3등 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미국에 가서 이렇게 연설하잖아요. 이게 목소리가 큰 겁니다. 울림이 큰 거죠. 그래서 큰 울림으로 네가 앞장서서 싸운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의 뒤를 따를 것이다. 이래서 저는 이 소명을 받고 싸우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더라도 제가 아는 민경욱 저 자신은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 걸 그렇다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소속 토기에 위원님이 저희 의뢰인이기도 했지만 또 정말 훌륭한 그 베테랑 기자로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증거들을 같이 찾아주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이 엄청난 인맥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더 잘 찾을 수도 있었다. 그 말씀을 오늘 해드립니다. 그 위원님, 사실 대통령실이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사람들 부정선거를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엄청난 부정선거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공표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에 팍 불타올랐을 때요. 초기에 대단했죠. 초기에 대단했어요. 젊은이들도 블랙 시위로 강남을 전부 다 물들이고, 김민수 같은 본부장이 또 자신이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뭐 그렇게 시위를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그때의 어떤 불꽃이 쫙 올라가는 것을 여당이 효과적으로 막았다. 막은 게 뭐냐면, 야 민경욱 너 무슨 헛소리해, 이렇게 대응을 한 게 아니에요. 요만큼이라도 신문에 날까봐 그 신문을 단속하고, 다음에 정부 여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내질 않았어요. 반응을 내면은 막 불이 타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을 이제 펼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동력이
동력이 지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오늘 축사를 영상 축사를 보내주겠다는 사람 중에 몇몇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내가 대변인인데 부정선거 관련된 책을 내는 북콘서트에다가 내가 거기에 무슨 뭐 축사를 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너 민주당이냐? 아니 너희들이 부정선거 했냐? 아니 민주당은 이런 거 하는데 민주당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우리 당이에요. 우리 당에서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거를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그 사람들이 용감하지 못해서 그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이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 선거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명제와 세게 부딪혀야 돼요. 그 명제와 세게 부딪혀가지고 정말 맞는 얘기를 하면은 맞다고 그래야 되고 틀리면 나를 막 공격해야 돼요. 내가 이거 다 읽어봤는데 다 틀렸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서 피해요. 이걸 피해.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역풍을 맞는다. 역풍을 맞아서 이 다가오는 선거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거에서 이번에 선거에서 이겨서 과반수를 차지한 다음에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1. 부정선거로 지면 과반수를 얻지 못합니다. 다음에 이기면 부정선거가 없어져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 여당에서 이긴 사람들. 그렇게 교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걸 너무 쉽게 또 사그라질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큰 오산이다. 이거는 링컨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선거는 모든 사람의 일이에요. 여기에 잘못한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얘기도 할 거고 지금 남아있는 숫자로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이런 책들이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와서 재심도 해가지고 의원님 소송하면서 돈도 많이 잃으셨는데 그것도 빨리 회복하고 손해배상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님 지금 내년 4.10 총선도 부정선거 거의 확정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선거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고 선거 제도도 지금 논의만 흐지부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아직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는데 만약 의원님이 내년에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실 때 민경욱이라는 사람은 선관위나 부정선거 범죄자 세력들한테는 저는 절대 당선시키면 안 된다. 그런 타겟일 텐데 부정선거를 막을 비책이 있으십니까?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고층 아파트가 뭐 50층 넘는 것들도 있어요. 야경은 더 끝내줍니다. 야경을 이렇게 보면 그 많은 곳에 불들이 다 켜져 있어요. 그 수십 층 되는 아파트들이 여기 100%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들이 불이 쫙 켜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저 하나의 창문마다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너무나 힘들다. 저 많은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다 사가지고 저기에서 과반을 얻어야지 다수를 얻어야지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죠. 이렇게 불이 많아요. 불이 많은데 저쪽에 스위치 있어요. 스위치가 딱 누르면 다 꺼져요. 스위치 딱 누르면 딱 켜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거 하나하나를 아이고 내가 가서 사람으로서는 마음을 사고 뭐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저 딱 내리면 쫙 꺼져요. 쫙 올리면 쫙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가 있을 것 같다, 질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도 생각했나요? 저는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 아픈 사람들이 아픈 채에도 나가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가고 다음에 이 사전선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개는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도 다 사전투표 하자고 그러니까 쫙 나갔지만 우리가 여기서 부정선거 의심이 되는 사전선거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안 간 거 그만큼의 차이로 기적적으로 0.73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40선거도 어려워 보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이 되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크다. 저는 그래서 그런 역사가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듯이 미국의 경우로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살려주는 그런 그 아끼는 나라였듯이 아직 대한민국이 훌륭한 곳이다.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그러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조화, 능력, 은혜 그런 것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런 하나님 역사를 가르치고 현실적인 대책도 이렇게 많은 외국 국민들과 함께 세우셔서 꼭 부정선거 내년에 없게 아니면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맹수정 교수님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잘 못하신 모양이네요. 맹수정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지역은 부정선거 청정 지역으로 만들겠다.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지난번에도 일어났고 불행한 일이 생겨났고 이런 이 지역인데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만큼은 기술자들이 보고 다음에 사전 투표하는 것도 감시를 하고 개표 투표할 때 감시하고 숫자도 살펴보고 이러면서 다른 데는 몰라도 이곳만큼은 부정선거가 없는 청정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제안을 생각하고 사실 그때 우리 연수월 선거 무효소송에서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더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사실 여러 안줄 중에 아파트 전수조사를 하자라는 안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 전수조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법정 증언도 있고 이상한 투표도 나왔고 이래가지고 이걸 보고 기각 때리면 이거 진짜 대법관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진짜 선거 청정 지역을 선포를 해가지고 선관위나 부정선거 범죄자들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압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청정 지역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국힘당이 많이 지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SNS 스타트를 하고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해서 비대위원이 꾸려지고 또 새로운 진영으로 또 전략으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힘당 기존의 우파 정당이 계속 집토끼들을 외면하고 싸워왔어요.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낙하산을 보내거나 어차피 너네들은 우리 찍을 거니까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동, 황교안 이런
부정선거를 외치고 그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중도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향후에 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부정선거 대응은 어느 정도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50살 10살 차이, 50살일 거예요. 50살이면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젊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보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 황교안 대표께 제가 대표실 때 아니고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뜰 때 다시 여쭤봤어요. 한동훈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검사들은 자기의 연수원 성적을 평생 머리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마에. 한동훈은 1등을 한 검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수원에서 1등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똑똑한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 싸움도 잘합니다. 이거예요. 싸움이 뭐 주먹 싸움 UFC가 아니고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한 거 보면 단 한마디도 지질 않아요. 단 한마디도. 예? 단 한마디도 지지 않은 사람이 왼쪽에도 있었어요. 누구냐? 이해찬이 총리할 때 보면 한마디도 안 져요. 그냥 계속 따지는 거예요. 계속 따지고 싸우고 그래서 질문한 사람을 막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똑똑해요. 그 다음에 이 언변도 있고 읽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자기가 이 시대가 자기에게 준 시대 정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젊은 사람을 뽑으려고 할 것이다. 다음에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할 것이다. 좋은데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 말싸움에 지기 싫은 것 그거는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공격을 한다든가 정치는 다르거든요. 이 행정과는 장관과 정치 대표와의 그 자리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관할 때 같이 한마디도 안 지려고만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정치라는 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다음에 법무장관보다 지금은 당대표가 된 거니까 더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왜 더 카르텔을 분명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 같이 사는 분이 옛날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친한 분이 출근하는 그 사람을 보고 USB를 주었어요. USB를 주고 아니 여기 사셨어요? 아, 그래요. 뭐 이런 인사를 하고 다음에 이걸 보십시오 그랬더니 꼭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USB를 그때만 준 게 아니고 저쪽 포항 어디에 있을 때 포항 어디에 계시는 또 다른 애국 시민이 또 줬어요. 그 주머니에 꽂고 있는 거 사진도 찍었어요. 세 번째, 웨더 카르텔 말고 당한표 또 뭐 중요한 자료들 넣어가지고 그때 주었던 사람이 다시 줬습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그때 그 얼굴에 짜증이 나더라. 짜증이 싹 비켜가더라. 짜증이 스쳐가더라. 그러면서 피하고 빨리 가려고 하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건 줄 알고 USB를 받아서 봤는데 이거 얘기가 되네.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되는 건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건 무척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가지고 알았어요. 또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따지면 자기가 무슨 대답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일단 밝은 얼굴로 받아서 꼭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본 거예요. 본 다음에 문제가 이게 보통이 아니네 이런 생각에 다음에 또 주니까 약간 짜증같이, 짜증이라는 표현 안 했는데 네 뭐 이러면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봤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사실이 뭔지 알게 됐다는 거. 그러나 피한다는 것은 인지 부조화예요. 인지 부조화. 없는 줄 알았었는데 지금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인지 부조화의 시간을 좀 가질 것이다. 어차피 그런데 부정선거 문제를 선거 기간에 돌출시켜서 이거를 현안으로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복합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한동훈 장관과 한동훈 장관이 MB 정권 때 선임 행정관을 한 거 아시죠? 네. 민정부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은 그때 같이 근무를 했던 고용무원이랑 저랑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웨더 카르텔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부정선거 맞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정관한테 좀 전달 좀 해달라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아마 이제는 뭐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정당의 대표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천창용 투사님, 장모님, 한 장관님, 한 위원장님 웨더 카르텔 봤습니까? 이런 거 소리쳐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보면은 뭐 그 사람의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뭐 사실 천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은 뭐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고평가를 하지 않는 분인데 일반인이 봐도 부정선거인도 몇 명밖에 아는데 그걸 침묵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카페가도 맨날 요즘에 화나셔서 반부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 우리 우파들의 분노를 사는 비대위원장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뭐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하면 저 솔직히 KBS 뉴스 앵커 내가 9시 뉴스 그때 최고 시청률이 좋았던 게 몇 %였습니까? 20%입니다. 20%.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보는 거예요. 매일 밤에. 그러니까 의원님 모르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의원님을 맨날 봤었는데 이제 뭐 앞으로 KBS 뉴스 앵커가 되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의원님 우리 국민들의 추억을 한번 소환시키면서 만약에 의원님이 2020년경에 KBS 뉴스 앵커다 그리고 이제 딱 9시 뉴스 첫 방송으로 이 부정선거 관련 인트로를 만약 한다면은 어떻게 지금 방송을 하실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런 띵 하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끝난 4.15 총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다고 보도가 돼서 많은 야당 지지자들이 기뻐했습니다만 여러 전문가들 한양대학교 맹주성 명예교수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100% 조작된 여와 야의 승리가 바뀐 그런 선거로 판명이 되고 지금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 공정한 관리를 맡아서 책임을 져서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상태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경욱 후보는 인천 연수구 을에서 출마해서 당일 선거에서 3,000표를 이겼지만 사전 투표에서 6,000표를 져서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 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180일 이내에 재검표를 비롯한 추가 이 조처들이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또 선관위들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박주현 기자가 보도하고
예, 지금 부정선거로 문제되는 인천 연수구를 제가 그 증거보전 과정 절차에 왔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비례대표 투표지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문에 비례대표 투표지를 이렇게 증거보전하겠다고 했는데 선관위 사무국장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지금 권호영 변호사에 의해서 신고된 연수경찰서 경찰이 사무국장을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 직원들은 전부 다 현행범이 될 수도 있고요. 직무유기가 이런 일반적인 범죄를 떠나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획책했고 사실 증거는 다 드러났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공표를 하고 어떻게 수사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이 회복을 하고 또 우리나라 주권을 다시 정립하는 그런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위원님 진짜 아니었다면은 정말 이런 과정이 없이 덮어졌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항상 좀 위원님께 그런 뭔가 비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내년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없길 바라고 정말 새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네, 우리 박주원 변호사는 돈만 잘 아시는 게 아니고 키만 이렇게 크고 우람한 게 아니고 얼굴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기자를 하라고 했는데 또 야 현장 리포트도 이렇게 잘하시네요. 여러분 끝까지 나와주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가신 분들하고 다른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죠. 제가 노래하는 거는 아까 송도가 좋다 해서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하모니카도 부는 거는 모르실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모니카 몇 개 불고 하나 불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면 몇 개 더 불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탄에 요다 한번 거기다 자기가 여러분 마탄의 사수 아세요? 마탄의 사수? 사냥꾼의 합작? 그거를 제가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거 분다고 그러는 거 끔목시 할 줄 알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대단하시다. 잘한다는 거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막혔어. 오랜만에.